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중에서도 이제 인구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인구라는 게 뭘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지구상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여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있네.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이것은 요 나라의 명절에 기차를 타는 풍경이래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짐 싸는 사람도 있고, 짐 싸는 사람도 있고, 여기 요 사람은 뭐 거의 몸이 기역자로 잡혔어. 또 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네요. 자, 요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 제곱에 몇 명이 모여 사냐면 1152명이 모여서 살아요. 이 말은 1평방킬로미터당 1152명이 거주한다라는 뜻이요. 아주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은 여기는 어딜까요? 혹시 요 그림을 보고 어딘지 눈치챈 사람이 있나?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르, 대표적인 이동식 가옥입니다. 한동식 가옥이 아니라 이동식 가옥.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의 인구 밀도는 0.5명이 1평방킬로미터 제곱에 거주한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동일한 면적에 있어서 인구가 한 명 이렇게 거주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 많이 모여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계의 인구 현황,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자, 첫 번째 인구 구조로 가겠습니다. 인구 분포로 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요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점박이가 1점당 10만 명을 나타내는 자료래요. 자, 1점당 10만 명이래. 그러면 점들이 찍혀 있는 걸 보면 인구 분포, 즉 인구 밀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구가 어디 많이 모여 살아요? 첫 번째로는 A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 지역에도 많이 모여 살아요. 자, A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이유는 뭘까? 자, 이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은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온화한 기후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C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아, 한 중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는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특히 발달되어 있어요. 벼농사는 굉장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거나 혹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반면에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은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여기 B 지역은 어딜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 사하라 사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대표적인 그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인구가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에요. 여기 다음 D는 어딜까? 여기 요 점선 혹시 보이니? 요 나라하고 요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들어봤죠? 알래스카 하는 그 북극곰이 사는 동네인데, 여기 지역도 기후가 인간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한대 기후, 특히 툰드라 기후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이냐면, 인구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어딜까? 자연 환경이 좋거나 혹은 인문 환경이 좋은 곳에 많이 모여 살아요. 자연 환경이 좋다는 건 기후가 온화하거나 토양 같은 것이 좋아서 농사짓기 좋은 거. 인문 환경은 뭐 산업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일자리, 또 뭐가 있을까? 뭐 병원, 교육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에 인구가 많이 모여 삽니다.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A하고 C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인구 조밀 지역이라고 불러요.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B하고 D 같은 것들은 인구가 거의 없는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인구 구조로 갑시다. 자, 인구 구조라는 것은 뭐 성별, 나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인구를 구분하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인구 구조는 크게 성별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고 성별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비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둡시다. 성비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성비가 만약 성비가 110이라면 여자 100명일 때 남자가 110명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남초, 남자가 초과했다라고 부르고, 성비가 예를 들어 90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90명 있는, 여자가 더 많은 거니까 여초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성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구구조의 두 번째는 나이에 대해서도 인구구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인구구조는 크게 세 가지,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유소년층은 0에서 14세,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 그리고 노년층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청장년층에 해당하죠. 근데 내 나이가 20살이니까 나도 청장년층, 우리는 같은 세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에 있는 인구 구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아까 나이대로 인구를 구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0에서 14세까지 요 애들은 유소년층이고, 말을 잘못했네. (0에서 14세까지) 얘네들은 유소년층이고, 15에서 64세까지는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년층의 인구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14세까지 끊을 수 있고 65세까지 끊을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의 나라를 비교하면 여기는 일본이고 여기는 니제르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본은 니제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작아요. 반면 그리고 니제르랑 비교했을 때 노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선진국에서 잘 나타나는 인구구조 모형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니제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적어요.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낮다는 건 아기들은 많은데 노인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대체로 개발도상국, 줄여서 개도국에서 잘 나타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에 일본은 대체로 선진국에 가까운 인구 구조를 보이고 니제르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에 가까운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인구 구조를 보입니다. 자, 다음에 세계 인구 현황 중에서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합시다. 자, 인구 이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인구가 왜 이동할까? 사람이 이동하는 이유는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인구 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합시다. 인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이동이라는 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 강제적 이동이라는 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발적 이동은 여러분이 급식 먹으러 가는 거, 강제적 이동은 여러분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가는 거,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인구 이동에는 경제적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적 이동, 종교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이동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것,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에요. 종교적 이동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고, 정치적 이동은 전쟁이라든지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등. 환경적 이동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토가 사라지게 된다든지 하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봅시다. 자, 요 화면은 인구 이동, 인구 이주 형태와 목적, 그리고 이주의 흐름을 각각 나타낸 것인데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 보니까 노동이주자와 그리고 난민 및 망명자로 구분이 되는데, 지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이주자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인구 이동은 노동이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노동이주는 어떤 걸 얘기할까? 이건 자발적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제적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난민 및 망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동하는 정치적 이동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인구가 대체로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노동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난민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자,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을 유출 지역이라고 하고,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을 유입 지역이라고 한다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입니다. 어떤 대륙들이 해당할까?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이 있어요. 반면에 유입 지역은 대체로 선진국이 해당합니다.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너 몇 살이야? 나 오세아니아 같은 곳들이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인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었지? 자, 세계 인구 현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분포, 두 번째는 인구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그리고
이제 함동식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의문점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한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